안녕하세요. 당귀다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지금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무서운 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일본이 중국을 향해 겨눈 아주 날카로운 칼날에 대한 거죠. 여러분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을 조른다고요? 아니 잠시만요. 이게 지금 무슨 군사적인 공격이라도 시작됐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군사 공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바로 경제 공격입니다. 타겟은 딱 하나, 중국 기술 패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이죠. 네, 일본이 둔 첫 수를 한번 보세요. 반도체를 만들 때 없으면 아예 안 되는 핵심 소재가 있거든요. 그 19개의 수출을 딱 막아버리고 거기에 최대 25%짜리 관세 폭탄까지 터뜨린 겁니다. 이건 뭐 작정하고 제일 아픈 곳만 골라서 찌른 거죠. 궁금한 게 그 핵심 소재라는 게 대체 뭐길래요? 그걸 못 사게 하는 게 어떻게 공격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 모든 소재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반도체가 아주 작은 도화지라면 그 위에 엄청나게 정밀한 회로를 그려야 하잖아요. 그때 쓰는 빛에 반응하는 특수한 잉크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림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업계에선 마법의 액체라고까지 부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쌀이 없는데 밥을 지을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반도체는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 단 한 개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일본이 바로 이 반도체의 쌀을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패닉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중국이 그동안 반도체 굴기다 뭐다 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핵심 소재 하나를 자기들이 직접 못 만드는 거죠? 바로 그게 이 공격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이건 돈만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일본의 정밀 화학 기술, 거의 뭐 예술의 경지에 이른 장인 정신의 영역이라서요. 이걸 단기간에 흉내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죠. 이 소재 수출 통제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 준비한 진짜 공격은 지금부터거든요. 바로 치명적인 연쇄 공격입니다. 공격이 아주 정교하게 3단계로 설계됐어요. 1단계로 방금 말씀드린 핵심 소재의 길목을 차단하고요. 2단계에선 캐논이나 니콘 같은 회사들이 중국에 있는 모든 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장비들을 돌리는 데 필요한 부품 공급까지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이건 뭐 완벽한 고사작전이에요. 잠깐만요, 90%요? 와, 이 숫자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중국 전역에 깔려있는 첨단 반도체 장비가 1200대가 넘거든요. 그중에 90%가 캐논이나 니콘 같은 일본 기업의 전문가들이 와서 손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술자랑 일본 부품이 없으면 수조 원짜리 기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두고 조용한 목조르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본이 맘만 먹으면 스위치 하나 내리듯이 중국의 수십 개 생산 라인을 그냥 동시에 멈춰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니까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럼 실제 피해는 지금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나요? 이 공격이 중국계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피해는요, 아주 즉각적이고 또 명확하게 숫자로 나타났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핵심 공급사 중 하나인 시내추화학의 중국 수출액이요, 단 한 달 만에 42%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연쇄 공격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시계를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나 거꾸로 되돌려버릴 수 있는 치명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그동안 무려 58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고도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중국이 겨우 연필로 선 긋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나노미터 단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준으로 정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공격이 향하는 끝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유지보수도 안 되고 부품도 없으면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이 그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격이 단순히 일본 혼자서 벌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자, 보세요. 미국이 가장 앞선 장비 수출을 막았죠. 네덜란드의 ASML이 핵심 노광 장비 공급을 끊었죠. 여기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일본이 소재와 서비스까지 틀어 막으면서 동참한 겁니다. 중국을 향한 거대한 기술 동맹이 완성된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중국이 완전히 포위된 느낌인데요. 근데 중국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직 손에 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지 않나요? 이 싸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가 손에 쥔 무기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첨단 기술이고요. 반면에 중국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히토류 같은 원자재입니다. 인류 최첨단의 기술과 지구의 원자원, 이 거대한 전쟁의 최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기술과 자원의 대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단기다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